안녕하세요. 엄마의 순간을 응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입니다. 네, 오늘은 엄마의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결혼을 한 다음에 육아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은 엄마 스스로가 자기계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이가 이제 5살이 될 때까지 저는 이제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일하고 육아를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하루하루가 바쁘고 버거웠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사실 엄두를 못 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사실은 크게 못 느꼈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오전에 아이를 케어하고 오후에 이제 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아들이 유치원에 가고 나니까 이제 오전 시간이 좀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가 나이가 40이 되던 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책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심오한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나는 누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질문은 계속 떠오르는데 답은 잘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자기계발서적을 많이 읽고 그리고 심리서적들도 많이 읽고 하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눈에 밟히면서 그 단어를 놓지 못하게 되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였어요. 저도 왜 그 단어에 그렇게 끌리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명이라는 그 단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강의들을 듣게 되었고 40세 되던 해 1년 동안에 제가 들은 강의들을 정리해서 강의료로 쓴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어떤 강의를 도대체 들었길래 2천만 원을 넘게 썼나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노트에 정리를 해봤어요. 저의 이제 자기계발의 첫 시작 스타트는 김세혜 작가님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 김세혜 작가님의 유튜브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리치서클 아카데미라는 카페에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카페를 통해서 작가님의 독서 모임과 1대1 코칭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시간 관리를 좀 잘하고 싶어서 3P 바인더 수업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순간랩이라고 해서 나를 찾아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바나나 프로젝트라고 해서 껍질은 다 벗기고 정말 진정한 나를 만나는 알맹이를 찾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자수성가해서 4천억 자산가가 되신 김승호 회장님을 알게 되고 사장학이라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좋은 동기분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의 중요성, 나를 보는 데 있어서 명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의 스님이셨던 분께 1대1로 이제 명상하는 방법에 대한 코칭을 받기도 했고 인도에 이제 영적인 스승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 오에노 아카데미나 바가반 그리고 아바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저의 내면을 조금 더 깊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코칭을 또 받게 돼요.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중간계라는 프로그램도 또 듣게 되고 작년에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책에 관련된 코칭을 받기 위해서 책 쓰는 방법도 이제 강의를 받게 되었고 참이미지 연구소라고 해서 나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블로그나 유튜브 많은 강의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책으로만 읽던 그런 멘토들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계기들도 많아졌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한 가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은 각자의 분야는 다르지만 자기만의 철학과 신념이 굉장히 분명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살면서 느낀 확신을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다 전달되면서 그분들이 느꼈던 확신을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선택할 때 누가 옆에서 이 강의 참 좋아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은 좋고 나쁘고를 이제 좀 구별하는 그런 판단력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좋다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 집이 부천인데 그런 좋은 강의들은 거의 대부분이 강남에서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2시간 왔다 갔다 하고 강의 듣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반나절 이상을 강의를 듣는데 쓴 날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선택하실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강의를 선별해서 듣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맨 처음에 자기계발에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많은 강의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맨 앞에 앉아서 필기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튀는 침을 맞아가면서 강의를 듣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보람이었거든요. 앞자리 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강의를 듣고 필기를 막 정말 빽빽하게 채워서 다 쓰고 나서 이제 내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현실은 많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는 들었지만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굉장히 취약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더라도 그 책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한다면 내 삶이 변할 텐데 그것을 책을 많이 읽지만 그냥 읽는 것에서 끝나면 그냥 좋은 책 한 권 읽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강의를 열심히 들었지만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만 들었던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 1년 동안에 2천만 원을 쓴 것이 아깝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강의를 통해서 꿈을 키웠어요. 어떤 꿈을 키웠냐 하면은 처음에는 정말 입을 해 벌리고 저 강사님들 너무 좋고 저 강사님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막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그 강사님들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나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아이와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블로그 강의를 통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나 신념들을 어머님들께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누구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나 듣는 행위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잖아요. 누군가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인데 내가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하루하루 그 불편한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져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강의를 통해서 꼭 꿈을 키우시고 메신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사람에게는 누구나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40이 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달렸지만 상황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발견이나 자기 개발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나에게 각자에 맞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육아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라면 그것에 정말 충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가 지나서
나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고 나 스스로가 좀 여유 있게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각자 맞는 때에 각자에게 꼭 필요한 강의로 하루하루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였습니다.